스포츠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 또 한 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대희 총장님 어제 세종시 갔다 오셨잖아요. 네네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우. 비도 왔던데. 예, 비가 그 당시 오더라고요. 막 예. 집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왔었는데 여수 시민들 270명이 갔었거든요. 그 중에서 한 뭐 6, 70대 어르신들은 한 4, 5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체적으로 30대에서 50대 사이 젊은 우리 뭐라 그럴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요즘 또 새로운 집회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동원된 집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갔다라고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버스 10대 갔다면서요? 네, 열대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가지고 여수를 벗어난 적이 저도 한 20년 만에 처음이라서 근데 어떻든 뭐 기재부가 박람회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때 3,600억 선투자금을 내년도에 일시적으로 갚아라. 이렇게 일시 상환을 하라는 딱 정책을 결정하고 나서 여수 시민들은 좀 멘붕이 온 거죠. 예. 여수 시민들은 박람회라면 자다가도 일어나시는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공적 개최를 해서 자긍심도 대단할 뿐더러 이게 세계 박람회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잖아요. 우리 여수 그렇죠. 시민들 이야기라서 자다가도 오시는 분들인데 이제 결국 3,600억 선투자금을 일시 상환하라는 소리는 그나마 10년 만에 이 공공 개발에 대한 이제 결정이 나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또 10년 연기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재정이 어려워버리면 박람회장에 재투입하기로 했던 제반적인 그 뭐라 그럴까 공공시설과 또 해양 르네상스와 관련된 경비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10년 후에 또 된다는 보장도 없겠어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예. 3,600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돈이라서 1년 예산이 1,800억이라고 합니다. 네네. 예. 그렇다 보면 결국 우리가 보면은 앞으로 공공개발은 불가능하다. 박람회장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떻든 뭐 여수 시민들이 안 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좀 나누어서 주도록 약간의 좀 시간적 빌미를 좀 달라는 거고요. 그런데 아마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이 아예 없으니까요. 여러 감세 정책으로 정부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3,600억이면 큰 돈이니까 일치 상환이라 하는데 이건 기재부가 좀 잘못 판단한 거라 봐요. 뭐 국가적 행사, 정부가 직접 주최하고 기획한 행사인데 행사에 들어가는 돈들을 어떻든 지역 자본 가지고 갚으라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죠. 근데 못 만나고 오셨으니까 참 뭐 답답한 노릇이긴 한데 예.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 달이 고비다라는 것은 이제 어제 최황지 기자와 함께 또 짚어드렸습니다. 또 직접 갔다 오신 김대희 총장님이 또 마침 계신지라 말씀 좀 여쭤봤고요. 고생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좋대요. 예. 제가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느라고 살이 쪽 빠지셨습니다. 저도 10년 만에 이 대규모 집회 사회를 봐가지고 네, 습관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 김석 총장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 김대희 총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8월 5일 날 월요일 날 민주당 내에 여순 특위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주철현 위원장님, 그다음 김문수 부위원장님, 조계원 의원님, 그다음에 권양엽 의원님, 문군주 의원님 5분의 의원님과 그다음에 여순 역사왜곡 저지 범국민 대책위 김대희 총장님을 포함해서 제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들이 국회에서 일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갖고 대체적으로는 일단 조사 기간이 10월 5일로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끝이 나거든요. 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여순 조사와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활동이 거의 중단이 돼버립니다. 조사 기간이 종료되고 난 6개월 이후에 진상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또 6개월 뒤에 여순위원회의 임기가 끝나버리면 사실상 종료가 되는 거라 대단히 시급하게 어쨌든 조사를 남겨놓고 있는 7,400여 건 이상이 희생자 신청을 했지만 그중에 9%도 안 되는 사람들밖에 지금 현재 그 심사와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역사 왜곡 이런 문제 대단히 심각하지만 일단 조사 기간이라도 연장하는 특별법을 좀 개정해 달라라고 하는 것들 좀 강력하게 요구하고 왔고 그날 이제 간담회 일정이 원래는 오후 2시였는데 12시 30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담회가 끝이 나고 이하경 국회부의장, 그러니까 순천 YMCA 여수 YMCA 사무총장을 고루 거치셨던 이하경 우리 의원님을 뵙고 오는 길에 거기서도 이 어쨌든 행안위에서
이 조사 기간 연장만이라도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론이 모아졌고 거기에서 갑자기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바로 소개해 주셔가지고 우원식 국회의장한테도 가서도 행안위가 빨리 서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물어서 행안위 간사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바로 전화 통화해서 행안위 간사님을 또 현장에서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과 알고 순천 YMC 이사장이었던 박소정 이사장님과 한 10명이서 그냥 국회를 그야말로 이 여순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막 전라도 말로 갈고 다녔습니다. 갈고 다녀서 많은 국회의원을 만났고 용해인 국회의원도 만났고 더 갈아야 돼요. 확 갈아야 돼요. 그래서 예. 일단은 갈아버려야 돼. 일단은 이 10월 5일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론까지는 모아졌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국회가 최근에 최상병 특검 문제 그다음에 그 방통위 문제 그다음에 난맥이에요 진짜. 예 그리고 예. 행안위에서는 경찰 그 맞아요. 마약 수사 외환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현안의 중점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 또 국회에 가서 또 갈고 다녀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하는 과정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성과는 9월 안에 국회 안에서 주철현 의원께서 전라남 도당 차원의 여순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좀 개최해가지고 분위기를 좀 만들자 뭐 이런 것까지는 좀 의미가 모아진 것 같고요. 하여튼 주철현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조계원 의원님, 권양엽 의원님, 문근주 의원님 여순특별법이 조사기간 연장이라고 하는 이 법률 개정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8월 안에 우리 박람회장 선투자금 3,600억을 일시 상환하라는 것 그리고 여순특별법 개정안 요 두 개가 8월 안에 또 아주 시급한 이슈들이라서 두 분의 근황과 함께 또 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수 MBC에서도 좀 자주 방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폭염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장마철에는 시간당 100mm의 극한 폭우가 내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뭐 소나기도 뭐 100까지 오는 곳이 또 전남 지역에도 있었다고 하니까 참 심각하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날씨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후 대응댐이라는 걸 개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전남에서는 화순, 순천, 강진 세 곳이 후보지로 결정됐습니다.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보고 생태계 훼손, 농업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기후위기의 대응책으로서 댐 개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환경부 장관이 새롭게 또 자리를 하시면서 관련된 안건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 김대희 총장께 먼저 드릴까요? 네, 저는 뭐 이 내용을 보면서 일단 뭐라 그럴까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16개 보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이 16개 보를 만들 때 4대강 사업을 할 때 농업 용수 공급하고 홍수 조절 관리라는 목적하에 16개 보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환경 파괴적 행위와 실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이 14개 기후 대응 댐이라는 내용으로 또다시 농업 용수 관리 목적과 또 홍수 조절 목적이라는 내용으로 이 대규모 댐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다시 이명박 정부 때 이 정책을 수반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이게 정책을 좀 다습화하지 않는가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애초에 댐 수질 관리 사업은 국토교통부 업무 소관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환경부로 일어나되면서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물관리 정책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옛날에 그 국토교통부 올 때는 댐을 만들 때도 환경부가 반대 입장과 환경위안평가 입장을 견제하면서 어떻든 국토부의 이 댐 건설 정책에 대해서 견제 부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환경부로 가버리니까 이 견제도 안 되고 결국 마음 놓고 그냥 토목개발공사로 가버리는 행태에 대한 문제점이 이번 14개 기후 대응 댐의 좀 정책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김석 총장께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름 자체가 기후 대응 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책 의도를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시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용상 놓고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상 놓고 보면은 홍수 그다음에 재앙적 가뭄에 대응한다는 측면이 크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지금 환경부에서 내놓고 있는 이 기후 대응 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댐이라고 하는 것이 홍수 조절이랄지 물이랄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예, 대규모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 놓고 보면 그 주암댐의 상류에 있는 동복 지역에 그러니까 화순 지역이죠. 그다음에 가까운 우리 여수 순천 지역에서는 순천의 뭐 옥천 정수장 쪽에 댐을 설치하는 것이 이게 과연 그 기후 대응 댐에 걸맞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댐을 건설한다는 거는 맞는데 이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후 대응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좀 갖다 붙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댐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댐 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주변 환경 영향 평가나 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홍수 조절 문제랄지 가뭄을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후 변화 과정 중에 홍수는 홍수다 하더라도 재앙적 가뭄 같은 경우는 심지어 댐이 확실한 용수 공급의 시설로서의 적절하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문제 의식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댐 개발에 너무 방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대희 총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단히 이런 문제에 민감한 사람들인데 너무 갑작스러워요, 사실. 너무 갑작스럽고. 깜빡이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공론 과정이나 일정 부분 좀 예고 있는 가운데서 그러게요. 의견을 묻는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전혀 없이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순의 그러니까 주암댐의 상류에 있는 동복댐의 건설 관련된 문제는 K워터가, 그다음에 옥천 정수장에 있는 것은 뭐 순천시가 뭐 이렇게 담당하는 한다는 정도밖에 지금 정보를 알고 있지 모르는 가운데서 좀 대단히 좀 난감하다 지금 현재 이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다만 이 댐을 왜 기후 대응 댐이라고 붙였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생기고, 그것에 대한 어떤 질문은 계속 꼬리를 물고 지금 찾아가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기후 대응 댐이라길래 이건 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정확히 4년 전이죠. 2000년 8월 7일이니까 구례 아시잖아요. 섬진강 댐이 결국은 자기 기능을 못해서 거의 구례군 읍내가 2천억 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구례군 대규모 홍수. 2020년. 네, 예. 정확히 8월 7일이거든요. 4년 전인데 이게 뭐냐면 기후변화 시대에 집중호우라는 개념이 기존의 국토부가 100년 동안에 걸쳐서 최대 강우량을 근거로 해서 만든 댐의 역할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10년 만에 2배, 3배의 비가 와버리는 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근데 구례군도 홍수 조절 목적을 가지고 있던 섬진강 댐을 그때 구례군이 이틀에 걸쳐서 380mm가 온 거예요. 그럼 그 댐이 이틀 동안에 380mm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수문을 방류해버렸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순천 같은 경우가 만약 이번에 들어와 있던 옥천 와룡저수지 요 용량을 8배를 늘려서 만들겠다고 거의 10배 했는데 가까이. 예, 네. 그 말은 뭐냐면 요게 지금 120mm, 150mm 기준으로 하루에 그 용량을 기준으로 댐을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 만일 이틀에 걸쳐서 500mm 오면 어찌 될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댐의 물을 수문 방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 지역에 있는 순천 시내는 완전 물바다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현재 기후 변화가 극심하게 이루어진 시기에는 물의 양, 폭우의 양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될 수 있는데 만일 그러면 현재 120mm, 150mm 기준으로 만들었던 댐이 이틀에 걸쳐서 400mm 와버리면 순천 27만 도시는 28만 도시는 물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애초부터 이 댐은 건설하지 않아야 될 댐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용어 자체가 오히려 시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원적 논리로 그러니까 댐을 만들면 홍수와 가뭄이 도움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댐의 역할과 기능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제 기후 대응 댐이라고 하는 건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연간 강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에 그 댐이 들어설 지역 내에서의 뭐 홍수와 가뭄에 대한 빈도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인 발표가 되고 지역민들과 상의한 끝에 이런 상황, 이런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예측 불확성이 다음과 같으니, 그러니까 방금 김대희 총장이 말씀한 것처럼 물그릇을 이고 사는, 그러니까 물폭탄을 이고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다가. 그런 어떤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설득하고 또는 과학적 전문가들의 어떤 이야기를 먼저 나서고 과학적이고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이 댐의 기후 위기에 관련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댐이 건설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는 가운데서 주민이 좀 설득되고 하면 좋을 텐데 좀 너무 일방적인 발표이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옥천댐이 그러니까 지금 옥천 정수장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옥천동으로 올라가는 그 와룡조수지. 예, 와룡조수시 쪽 와룡조수시가 있는데 그 규모를 거의 10배 가까이 키운다라고 했을 때 생기는 그 주민 불안 요소들도 지금 현재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네. 어쨌든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물폭탄과 물 그릇을 잃을 정도로 그게 좀 시급한 문제였느냐. 요 질문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좀 대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그 순천 옥천 와룡저수지가 이게 원칙대로 환경부대로 기후 대응 댐의 역할을 홍수전 목적으로 한다면 예. 기존 8배가 아니라 제가 보면 15배 이상 커져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크게. 네, 훨씬 크게 돼야 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게 단순하게 순천 권역이 아니라 동북권 권역의 기상 문제하고도 환경 문제와도 관련돼 있고 다양한 생태계 보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홍수 조절 목적은 현재의 기상 이변, 기후 변화가 일상화된 상황 속에서는 기존의 그 토목학적인 관점보다도 3배에서 4배 이상 강력화된 기준으로 확대돼야 되는데 좁은 국토에서 그렇게 해보려면 다 대규모 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환경적 내용도 가치에도 맞지 않고 실제로 이게 홍수 조절용 목적이 실패한다라고 했을 때 그 피해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그 도시권역을 덮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순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지금 거론됐기 때문에 놓고 보면 순천에 이제 옛날부터 삼산 이수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수 그러니까 옥천과 동천이 흐르는 곳이고 실제 옥천과 동천이 범람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홍수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도심 지역에 예전에 조국 동지에 이제 막강한 피해가 있었던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옥천과 동천을 통해서 옥천, 동천, 이사천을 통해서 홍수 조절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의 순천시의 치수 정책 중에 하나였죠. 네,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원박람회장 옆에 지금 조성되어 있는 말 그대로 저류지 공원. 예, 그것들도 대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놓고 저류지 공원도 만드는데 이것과 또 그 옥천 상류에 있는 이 와룡 저수지의 이 그 댐이 과연 이제 어떤 상관관계인가 이것도 시민들은 되게 궁금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룡 저수지에서 물이 왈칵 쏟아졌을 경우에 생기는 이 뭐랄까 불안 요소들이 시민들이 좀 커질 수 있다. 물 항아리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남 녹색연합에서 내놓은 그 성명서 내용 놓고 보면 상당히 조금 뭐랄까 의미 있는 성명서를 지금 현재 내놓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순천시든 K워터든 환경부든 이것 관련된 순천 시민들의 불안 요소를 좀 제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언론사의 환경을 다루는 기자 몇 분이나 또 네네. 환경 전문가분들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환경부 장관 최근 임명되신 김완섭 장관께서 기재부 출신이다. 2차관 출신이다. 그리고 물관리정책실장 국토부에서 2018년에 전입을 환경부로 했다. 수자원 정책관 역시 국토부에서 2018년에 환경부로 전입을 했다. 어찌 보면 외부 토목 세력의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좀 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 말을 좀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 갑작스러운 기후 대응 댐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논리적으로 댐의 1차원적 기능을 지금 현재 시대에 걸맞는 기후 대응과 연관해서 이 토목 공사를 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그 이 정책을 제안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기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바뀌자마자 갑자기 이런 정책이 그렇죠. 쏟아지니까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좀 더 기존에 진행되었던 치수 정책과도 좀 갑작스럽다라고 하는 순천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앞서 김대 총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4대강 때에 토목공사를 주로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4대강 사업이 개발 사업으로 변질된 것과 무관치 않은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대응이라고 하면 뭐 환경단체나 아니면 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나 같이 논의를 했어야죠. 논의가 된 다음에 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그런 이름이잖아요. 기후 대응 댐이라고 하면. 근데 왜 이렇게 갑작스러웠을까? 김대 총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저도 막 처음에 이야기했던 14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하는 제2탄 4대강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환경을 고민하고 남들은 다 파기하더라도 그걸 지켜야 될 본연의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오히려 4대강 제2차 사업을 진행하려는 주체가 돼버린 것이 저는 굉장히 한탄스럽다고 보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기후 대응 영역을 고민한다면 기존의 대규모 홍수라든가 폭우에 대비해서 하천 관리 정책이라든가 기존의 낡은 뚝이라든가 저수지들을 보강하는 정책에 우선적
중심에 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 그런다면 기후변화 시대에 그럼 새로운 작물을 변화시켜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작물보다는 어떻든 새로운 기후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농작물 변화도 고민해봐야 되는 종합적 개념을 좀 가져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농업용수나 아니면 공업용수, 생활식수의 부족이라는 문제는 결국은 이 물이 필요로 하는 뭐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생활 권역에 기존의 그 낡은 수도관이라든가 배관 영역을 새롭게 좀 수정해내고 혹은 또 물을 재활용해 나가는 보다 더 좀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물을 전략하는 이런 물 수요 관리 정책 영역으로 좀 정책들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댐을 설치하고 나면 뭐 다 될 거라고 보는 댐 건설 만능주의가 저는 정책에서 상당히 문제다. 결국은 구례 대용수도 섬진강 댐 수문 관리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댐이 그 역할을 기능을 조금만의 뭐 집중호우에도 그 기능을 못 해버리는 관리 부실인데 향후 이런 기후변화 대응댐 14개를 만들어 놓고 관리 부실이 됐을 경우 환경부가 책임져야 되는데 구례댐 보더라도 정부가 책임 안 졌거든요. 그 구례 시민들이 2천억 이상의 피해 보상 요구했을 때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뒤로 발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 김석 총장님, 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순천 주암댐 찾았을 때 노관규 시장께서도 같이 계셨잖아요. 네네. 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쓸데없는 갈등 상황은 빨리 마무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요 관련된 곳이 7년 전에도 추진을 하려다가 무산이 된 곳이라고 또 알려져 있더군요. 그 와룡 저수지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환경부 장관이 왔고 그다음에 그 댐 건설 관련된 기후 대응댐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 갈등 문제를 구체적으로 봉합하고 또는 주민들이 뭐 치수 정책이 우리는 동천 중심으로 됐었는데 이것을 와룡 저수지 쪽으로 옮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조건이었으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요 와룡 저수지 안에 그 건설될 댐 건설 관련된 부분은 순천시가 해야 되는 순천시 그다음에 동복댐은 이제 뭐 K워터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유발될 거라고 지금 현재 노광규 시장께서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잘 조정하는 역할이 또 시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일단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이 정말 댐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부터 공론화를 좀 하는 과정을 꼭 거쳐주실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 그 지역에 반대론이 있습니다. 근데 뭐 지자체도 짚어보면 전남도 정부의 신규 댐 건설 계획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이 다목적 댐 건설을 건의한 상태거든요.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저는 그래서 좀 김영록 도지사의 사고 구조가 저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보통 우리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잖아요. 그럼 환경부 그런 입장을 한다면 이 정보를 미리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던 김영록 지사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나 내용을 청취를 했었어야죠. 오히려 하순군은 반대 입장을 보였잖아요. 하순군은 그렇죠. 반대 입장 보였는데 김영록 지사가 이거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하순군도 기존의 동북댐을 보면서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뭐 어떤 대답도 오고 묵묵부답하니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순군은 반대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180만 전남 도민의 대표자라면 김영욱 지사는 이 반대 의견이 뭔지를 가지고 환경부에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해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수계관리기금 전라남도에 좀 많이 주라. 그리고 뭐 민원성 청탁을 했잖아요. 환경부 정책으로 집행해야 될 전라남도가 좀 받아야 될 그 민원성 청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보면 예산 따는 것에 혈안이 있었다. 탄소 중립 선도도시 공모 사업이라든가 또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들이 대부분 저수지나 이게 지방정부가 관리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약간 좀 관리 기금을 좀 덮여다. 이건 민원성 청탁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과연 제대로 의식이 박혀 있는 도지사인지 저는 상당히 이제 궁금한 측면이 있는 거고 저는 하순 군수도 상당히 많이 고민했을 거다. 어떻든 장관이 오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순 군민들의 입장들을 전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순천시장도 그런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좀 더 지역민들이 다양한 토의와 노론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어떤 방식을 가져오도록 만들어주는 좀 그런 행태를 오히려 순천시장이나 전라남 도지사가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김영록 지사가 좀 잘못했다라고 좀 봅니다. 김석 총장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 지금 이게 공직자들도 그렇고 이 계획의 자체에 대해서 정보 자체가 사실 지금 현재 없어요. 댐을 해야겠다, 기후 대응 댐이다. 그러니까 되게 좀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게 아직 네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막 이제 김대희 총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전라남도에서도 화순군도 순천시도 이 예전에 우리가 주암댐 그 개발할 때도 엄청 반대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막상 주암댐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광주 전남이 중요한 식수원이 됐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그런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댐이 기후 대응 댐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존의 각 도 그다음에 시군에서 치수 정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과 일관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좀 의문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되게 반대하기도 지금 현재 정보가 없고 찬성하기에는 더더군다나 의아한 점이 지금 현재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돼서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어떤 갈등의 씨앗이 좀 심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서 전문가들과 앞으로 좀 대화를 좀 많이 해봐야겠다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을 좀 불안하고 그다음에 기후 대응이라고 하지만 불확실성을 과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게 결과물이 댐 건설이다, 여기엔 동의하기는 좀 어려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논의와 공론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관련 주제는 아직 좀 덜 익은 면은 있는데 예. 참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지라 오늘 이번 주 마무리하는 주제로 좀 꼽아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YMCA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